반갑습니다. 저 분당동 사는 맹건영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죠.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기가 있습니다. 요즘 우리 분당동 주민들이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저께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나 올렸습니다. 유튜브를 하나 올렸고, 처음 올리는 거였어요. 올렸는데, 한 4,500분이 시청을 하셨더라고요. 4,500회가 시청이 됐습니다. 상당히 많은 그 시청률이죠. 처음 올린 건데, 처음 올렸는데도 이제 그랬고, 어저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뭐였냐면은, 내가 살고 있는 집,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빼주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대략 뭐 한 5억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, 근데 오늘은 거기에 또 추가가 하나 생기더라고요. 추가가 뭐냐? 그 전세 세입자분들을 갖다 다 내보내고 나니까는 신탁사에서 그 다음날 와서 저한테 집 빼세요 그럽니다. 왜 내 집에 왜 내가 나가? 그랬더니 당신 여기 도장 찍었으니까는 아파트 재개발하려면은 이 집을 허물어야 된다고 나보고 나가라 그럽니다. 그게 현실이죠. 나가야죠. 도장 찍었으니까는. 어디로 나갑니까? 집 살 돈이 있어가지고, 예를 들어 내가 여유 자금이 한 10몇 억 있어. 그래가지고 10몇 억 가지고 집을 하나 사면 해피하죠. 행복한 거죠. 근데 그 돈이 없어.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?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. 추가 대출 받아가지고 어저께 5억 빌렸으니까 오늘도 한 5억만 빌려줘 하면 좋은데 5억 빌려가지고 어디 갈까요? 그러지 말고 조금 고생을 하지. 그래서 한 3억만 빌려. 3억 빌려가지고 이제 전셋집을 얻으러 다녀요.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 보니까는 분당 안에서 그 돈 주고 전세 살 집이 없죠. 좀 힘들지. 400몇 가구가 439가 동시에 풀리는데 또 분당동만 개발합니까? 아니죠. 분당에 대여섯 곳이 더 재개발한다고 그럴 건데, 재개발한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도 전셋집 얻으러 다닐 거 아니야. 그러면 이제 분당에 3억 가지고는 집 얻을 데가 없어. 어디로 가야 돼? 경기도 광주 있죠. 광주로 가야죠. 광주도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구축 아파트 하나 얻던지, 아니면은 빌라 하나 얻어가지고, 뭐 예를 들어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 해가지고 들어가. 그럼 3억 빠듯하게 해가지고 전셋집을 얻어요. 얻었으니까 이제 살아야지. 살아야 되는데, 어저께 5억 빌리고 오늘 3억 빌리고 그랬으니까 8억이잖아. 8억에 대해서 또 이자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자를 내야죠. 4.5% 예를 들어가지고 제때 이자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? 은행은 연체 이자 붙여가지고 17%가 됩니다. 그러면은 4.5%가 아니라 17%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야 돼요. 이자라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. 투자가 아니고 그냥 오늘 내고 없어지는 돈이에요. 그러고 오늘 냈다고 끝나냐? 내일부터 이자가 다시 계산이 돼요. 한 달 뒤에 또 이자 내라고 또 독촉이 옵니다. 그럼 8억을 빌렸을 때 대충 계산해 보니까는 한 달에 한 300만 원 됩니다. 1년에 3,600만 원. 4.5% 기준해 가지고. 그걸 언제까지, 돈 다 갚을 때까지, 못 갚으면 죽을 때까지, 죽고 나면은 죽을 때까지 못 갚어. 그럼 자식이 유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갚아야 돼. 그게 은행 거래입니다. 은행 거래예요. 빚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. 이자라는 게 그런 거고. 그렇게 갚아나가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 분당동 지금 가지고 계신 주택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은
보증금을 갖다가 많이 받아서 그 돈을 갖다가 내가 다른 데 유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쓸 수가 있어. 투자를 할 수가 있어. 보증금 적게 받았어. 그러면 월세를 많이 받아. 월세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는 내 생활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잖아요. 생활비로 쓸 수 있잖아.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없어져. 없어지고 나면은 속된 말로 맨날 이자 갚기에 바빠요.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매월 300만 원씩 자식한테 달라고 10년 동안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실 건가요? 그걸 매월 300만 원씩 내주는 자식이 있을까요? 엄마 아버지 용돈을 줄 수 있어도 정기적으로 매월 300만 원씩 주는 자식이 있다면 엄청난 효자지. 쥐들 살기도 바쁜데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요건 단순 계산 방식입니다. 내가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월세 이런 거 다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말씀을 드리는데 이자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. 그러고 10년 뒤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다 완공을 하고 내가 입주할 때가 돼 가지고 입주하러 갑니다. 입주하러 가서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몇 억 받으러 가요. 그러면 그때 한번 계산을 해야 되겠죠. 어떻게 계산하냐. 내가 그동안에 이자 뭐 대략 한 4억 잡읍시다. 이자 10년 동안 낸 이자 4억. 그러고 원금 뭐 8억이 됐든지 9억이 됐지. 그럼 8, 9억. 그럼 8억으로 잡아요. 3억 6천에다가 이자 3억 6천에다가 플러스 원금 8억. 그럼 11억 6천만 원이야. 우리가 1 플러스 35평 플러스 25평 플러스 알파 받았어요. 그럼 25평이 그때 시세가 얼마나 할까요? 모르죠. 그냥 지금 시세로 계산하겠습니다.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은 뭐 대략 한 뭐 10억에서 11억, 12억까지 가겠죠. 그러면은 내가 원금 갚고 이자 내고 하면은 낸 거 가지고 요거 하나가 고스란히 없어지는 거예요. 고스란히 25평짜리는 없어지는 겁니다. 플러스 알파 아까 2억 3억 그랬죠. 집을 사자마자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세다는 걸 알고 계시죠. 그럼 2억 3억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. 남는 거 뭐냐, 35평 아파트 딱 그거 하나 남습니다. 그게 남으면 굉장히 또 행복한 거예요. 그게 남으면은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딱 해보니까는 얼마가 남냐면은 최종적으로 한 7억 정도 남더라고요. 7억 5천 정도 남아요. 아파트 재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7억 5천이 남더라고. 그럼 뭐야, 지금 이 아파트 이 주택은 시세가 15억에서 17억 18억 하는데 60평에 70평에 앉은 자리가 있는데 35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받으면서, 단지 새 아파트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. 좋은 거는 새집중국은 가지고 있는 새 아파트 하나, 그거 하나예요. 근데 그것도 내게 안 돼. 35평짜리 받았는데 그게 내게 안 돼. 왜 안 되냐, 제가 아까 계산하다가 계산 방식을 잊어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남은 게 한 7억 5천 정도 남았는데, 7억 5천 정도 남더라고요. 그럼 60평짜리 70평짜리 땅 뺏기고 집 뺏기고 거기서 나오던 월세 뺏기고 다 뺏겼어. 모든 게 다 이자로 나가고 원금으로 나가서 그동안 쓴 돈이 있으니까 10년 동안에. 그래가지고 35평짜리 35평이 뭐냐면은 대지 평수가 35평이 아니에요. 분양 평수가 35평이에요. 그럼 대지 지분이 거기에 몇 프로냐?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층에 30층이 올라갔어. 35 나누기 30평, 아니 35평 나누기 층수가 30층이니까 30으로 또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1.0 몇 평이 내 대지 지분이 되는 거예요. 거기에서 공원 빠지지, 못 빠지지, 다 빠져. 계단 빠지지. 그럼
1점 몇 평이 또 남냐? 1점 몇 평이 안 남는다는 거지. 팔짱 개털이라는 거예요. 거기까지 좋아. 그래도 35평짜리 아파트니까는 들어가 산다고 칩시다. 근데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한 달에 200~300만 원씩 월세가 들어왔었는데 35평짜리를 입주를 하고 나니까는 월세가 안 들어와. 그 월세 어디로 갔어요? 200~300만 원씩 들어오던 월세가 안 들어와. 뭘로 생활할까요? 35평짜리 세 줄까? 응? 나 안방 살고 작은 방에 한 세대 또 들어오고 그 또 작은 방에 또 한 세대 들어오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?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. 1+1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고 35평짜리 입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대지 지분이 한 평밖에 안 돼. 한 평밖에 안 되는데 월세 안 들어와. 자식한테 얹혀 살아야 돼. 자식한테 얹혀 살면 눈치 봐야 돼. 이게 우리의 현실. 환상과 현실을 갖다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. 이것도 모르고 저 아파트 재개발 추진한다는 애들 이런 내용 주민들한테 이야기합니까?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나요? 당신은 이렇게 해서 아파트 재개발 1+1 플러스 알파 받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부자가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나요? 속을 들여다보세요. 1+1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시라는 거야. 껍데기 멀쩡한데 속으로는 다 골았어.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? 35평에 못 살죠. 전세를 주든지 팔든지 뭘 하든지 여기 이사 가야지. 이쪽으로. 요게 현실입니다. 현실을 갖다가 분명히 직시를 하세요. 분명히 보세요. 그러니까 내 생활을 갖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돼요.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, 은행에 잔고가 얼마인지 이런 거, 내 월세가 얼마나 들어오나, 보증금을 얼마 빼줘야 되나, 그거 계산하시면은 여러분은 아파트 재개발에 대해서 도장 절대 못 찍습니다. 안 찍지요. 찍는 놈이 골빈 놈이지. 그런 현실입니다. 오늘 내용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.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드린다는 거는,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고, 말씀을 드린다면은,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만 하세요. 공감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. 동대문 교회 옆에 가면 커피에 바나나 커피숍이 있습니다. 거기에 가면은 매일 아파트 재개발 반대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.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만 가서 도장을 찍어주세요. 서명을 하세요. 1인당 한 장입니다. 더 좋은 조건이 어떤 조합이나 어떤 신탁사나 나온다면 언제든지 가셔도 돼요. 안 말립니다. 왜? 내 이익을 찾아가는데 누가 말려.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받은 제안, 그거는 여러분을 갖다가 빚쟁이로, 그러고 전세살이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목 터지게 그냥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 요거 분명히 참고로 하시고, 그러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. 부탁을 드리는 거냐면,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신다면은 이 유튜브 영상에 구독을 눌러주세요. 구독. 그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, 알람도 누르시고, 그러고 공유도 해주세요. 왜 그러냐? 많은 분들이 보시게. 저 뭐 이거 한다고 수익 없어요. 수익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, 제가 제 멋에 그냥 나와서 떠드는 겁니다. 여러분 사기당하지 말라고. 저 사기당해봤거든요. 제가 한 20년 전에 사업을 하면서 한 30억을 갖다가 한 달에 한 30억을 사기를 당해봤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 생기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뭐 사기당해도 뭐 다 처리를 했지만서도 여러분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마세요. 그냥 우리가 지금 내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현재의 상태에서 중산층으로 살자는 거예요. 평화롭게.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.
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말씀에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은 동대문 교회 옆에 가서 그 반대 서명하시고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은 또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. 저도 후원하고 있거든요. 그러고 또 이거 영상 보시는 분은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저께 4,500명 봤습니다. 4,500 해봤어요. 그러니까는 우리 더 많은 분들에게 그 의사 전달 하자고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맹건이었습니다.